안녕하세요. 마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이번에 제가 다룰 동영상의 제목은 이겁니다. 당신이 수학 물리를 해야 되는 이유. 예. 여기서 당신이라 함은 소위 말해가지고 수학이나 물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전공적으로라든가 아니면 하시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의해서 수학이 나는 수학 필요 없어, 나는 물리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조금 한번 보시면은 고민을 해보십사 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사실은 이 원본을 제가 녹화를 며칠 전에 했었어요. 예, 며칠 전에 했었는데 보통 제가 녹화를 한 다음에는 예약을 해서 올리거든요. 예, 예약을 해서 올리는데 이전 원판의 강좌에서 제가 좀 사실 이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히스토리컬 팩트 사실을 조금 잘못 적은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개정판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개정판으로 나오니까 이제 모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원본을 그대로 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장을 보시면 예제로 든 명제가 뭐냐면은 지구는 공전한다 예요. 그죠? 이게 이제 개정판에는 이걸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제가 이제 주장이라면 주장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개를 했는데, 원판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S0가 지구는 둥글다, 둥글다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어요. 둘 다 이제 사이언티픽 팩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구는 둥글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게,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증거로 증명을 한 방법이 뭐냐면 이건 실험으로 한 거거든요. 실험으로. 뭐냐, 직접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고 미켈란젤로인가요? 마젤란인가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한 케이스고, 반대로 이제 지구가 공전한다에 대한 증명은 실험도 물론 있었어요. 실험에 이제 어떤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실험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적 증명이 포함돼요. 수학적 증명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명제를 처음에 이제 원판에다가 명제를 쓸 때 이걸 써버렸어요. 이걸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보고 아차 싶었는데, 일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이제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동영상 중간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구가 공전한다. 그리고 이제 지구가, 이거는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뭐냐면 평평하다라고 했죠. 평평하다. 이거는 이제 반대 개념이 뭐죠? 천동설이죠. 하늘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마시라고, 예. 처음부터 이 강좌를 처음부터 원테이크로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짜집기를 해서 예, 개정판으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예,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좀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거에 대해서 명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명제가 이거예요. 이거. 예, 하늘은 움직인다. 청동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은 어떻게, 이게 뭐죠? 이 명제는 뭐예요? 예, 이 명제는 false인 명제예요. 예, false인 명제예요. 그런데 17세기인가요? 그 전에는 이 명제가 참으로 알려졌었죠. 그죠? 참으로 알려졌었죠. 왜 참으로 알려졌었어요? 왜 참으로? 예. 참으로 알려진 이유는 이 증거 때문이에요. 증거 때문에. 예. 팩트가 있죠. 예. 아시겠지만 하늘이 움직이죠. 예. 별이 뜨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증거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statement of fact예요. statement of fact인데 사실로부터 어떤 사실로 지구가 사실 움직인다는 거죠.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로부터 이런 하늘이 움직이는 지구가 멈춰 있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을 하죠? 예, 지구는 멈춰 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사실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죠? 이게 전형적인 이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사실인 명제였어요. 예, statement of fact였다고요. 그런데 달라지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거를 불과 얼마 전까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로 받아들였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게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 evidence라는 게 뭐냐면 어떤 증거인데 방금과 같은 증거는 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관찰에서부터 나왔죠. 그죠? 관찰을 해 보니까 별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해도 움직이고 옷도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땅에 있는 나무는 안 움직이고 등등등. 그죠? 이게 그러면 이 스테이트먼트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예, 이 스테이트먼트는 사실이에요. 스테이트먼트 오브 팩트라고. 눈으로 봤잖아. 이 뭐예요, 이게? 경험이지, 경험. 그죠? 그런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명제가 뭐였죠? 이 명제의 값이 일단 명제는 뭐였죠? 예. 하늘이 움직인다죠. 그죠? 하늘이 움직인다. 혹은 지구가 멈춰 있다. 동작하지 않는다. 이 명제가 뭘로 판명이 됐어요? 동작하지 않는다가 true인 명제로 나온 거예요. 뭐를 기반으로 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이 증거들은 다 true예요. 그죠? 이렇게 true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적인 명제, statement of fact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 명제는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예,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게 statement of fact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에비던스가 있고 또 하나의 에비던스는 뭐냐면 어떤 사실들이 있어요. statement of fact가 있어요. 이거를 관찰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험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state of fact를 구하는, 예, 이런 식의 증거가 있어요. 이런 식의 증거를 뭐라고 해요? 네, 이거를 과학적인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과학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증거라는 거는 그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의 이 수학적인 증명은 정말 말 그대로 수학적인 증명이에요. 예. 수학적인 증명이라는 거는 unknown이 없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로 표시를 했을 때 맞거나 틀리거나, 예. 그리고 맞는 증명이어야 그게 statement of system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하늘이 움직였던, 지구가 멈춰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 지구가 멈춰 있었던 이유는 뭐죠? 지구가 멈춰 있었던 이유는 이거죠, 그죠? 팩트에서 나온 관찰이 된 증거들이, 그죠? 하늘이 움직이는 증거들이었어요. 예, 그런 증거들이었어요.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시스템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예. 하늘이 움직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구라는 팩트에서 하늘이 움직이는 증거들을 쭉 찾아내서 뭐 간단하죠. 뭐 태양도 움직이고 해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 사실,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이 혹은 지구가 멈춰 있다는 것이 사실이 된 거예요. 예. 사실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 그 갈릴레이가 나오기 전까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구가 움직일 수도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인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움직일 수도 있는 이유. 아까 뭐가 있었죠? 지구가 멈춰 있고 그 하늘이 움직이는 증거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증거들은 하늘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봤었을 때 왜 이제 하늘이 움직일 수 있는 증거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기존의 사람들은 인식을 어떻게 했죠? 예, 인식을 이것만이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뭘로 인식한 거예요? 예, 어떻게 뭐 지구가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할까요? 지구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하면 false가 될 것이고, 예전 걸로 합시다. 지구가 멈춰 있고 하늘 움직인다는 게 true가 됐죠. 예. 그죠? true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요런 거예요. 요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예, F가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걔를 시스템을 설명을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팩트가 달라요. 그죠? 팩트가 달라요. 여기랑 팩트가 달라요. 예.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죠? 이게 예, 다름의 문제가 돼버려요. 예, 다름의 문제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증거를 기반으로 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예요. 정확하게는 historical fact 혹은 observation fact를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이거를 분석을 할 경우에 이거에 대한 결론은 안 나요. 예. 왜 안 나냐면 누군가가 지구 하늘이 움직인다는 증거를 더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해도 이 증거가 사실일 경우에, 그죠? 사실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여전히, 예, 이게 증거가 사실이면 뭐가 돼야 돼요? 이거는 statement of fact가 되거든요. 이거를 빼버리는 순간 이 명제는 거짓이 돼버려요. 예. 그죠? 왜냐면은 팩트인 거를 뺐기 때문에, 예. 팩트인 걸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만족시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다 만족시키면은 이 statement of fact가 뭐가 돼요? unknown이 돼요. 그럼 더 이상 이거는 사실을 명기한 게 아니고 그냥 명제를 명기한 거예요. 명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런 팩트가 들어오면 T가 되고 이런 팩트가 들어오면 F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지구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되지만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지구가 멈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죠. 그죠? 예.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거를 쭉 더 얘기를 해도 이거를 아무리 더 얘기한다고 해서 자신의 명제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unknown이 나오게 됩니다. 예. 반대 주장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이 반대 주장은 맞기도 해. 예. 지구가 결국 움직이니까. 그렇지만은 논쟁을 할 때는 논쟁이 끝이 안 나요. 예. 뭐 끝이 이제 억지로 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 돼요.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어떤 명제가 지구에 천동설을 지원하는 명제, 그리고 어떤 명제가 지동설을 지원하는 명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이 명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다름의 명제라고 그랬죠?
다름의 명제. 왜냐면 이게 뭐가 된다고? 유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사고나 난리지가 중요한 게 이제 그렇기도 한데, 예.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논지를 전개하면, 예, 천동설이 참이 되는 거죠. 예, 천동설이 참이 되는 거고,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지동설이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천동설 기준으로는 그렇죠. 어쨌든. 예. 그럼 이 균형을 깬 게 뭐예요? 이 균형을 깬 게. 예. 이 균형을 깬 게 바로 과학적인 증거.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는 뭘 포함하냐면은 과학적인 증명을 포함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인 증명은 수학이에요, 수학. 예. 수학이라고. 예, 무슨 말이냐? 지구의 만약에 이런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 없으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걸로 싸웠을지도 몰라요. 예. 과학적인 증명 방법 가운데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이제 기술의 발달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직접 확인. 여전히 감전이긴 하지만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정확하게는 직접이 아니지. 예. 정확하게는 직접이 아니고, 여전히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를 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여전히. 근데 우리는 그 자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 과학적인 증명 방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런 수학적 증명이 없으면 이런 천동설과 지동설 같은 scientific fact를 기반으로 한 인지의 논쟁은 끝이 안 납니다. 예,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고, 또 하나가 이런 과학적인 증명을 할 경우 이거는 이 개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무리 스테이트먼트 팩트가 천동설이 더 월등히 많다고 해도 과학적 증명을 통해 지동설이 증명되는 순간 이 개수, 히스토리컬 팩트의 정보량은, 예, 심지어 그 히스토리컬 팩트가 사실이더라도, 이런 거예요. 히스토리컬 팩트가 천동설이 예를 들어서 10,000개야. 예. 지동설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5개밖에 안 돼. 예.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이렇더라도 뭐죠? 예. 수학적인 증명이 지동설로 났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얘가 참이에요. 얘가 아무리 증거가 많고 뭐 해도 이거는 참이 아니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특히 이제 인지를 할 때, 그 인지의 논쟁을 하면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 과학적인 증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학과 물리를 사용해서 그 스테이트먼트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해야지, 히스토리컬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 이제 이런 얘기 여러 번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뭔가를 증명을 할 때
증거로 히스토리컬 팩트로 증명을 혹은 논리의 전개를 해야 하는 경우인지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그 스테이트먼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반대로 히스토리컬 팩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증명을 해라. 수학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죠? 2차 세계대전이 드러났다는 이유는 뭘로 판단을 하죠? 그런 어떤 그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의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지,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로지 그 히스토리컬 팩트가 진짜냐 가짜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지구가 자전을 하냐 공전을 하냐는 히스토리컬 팩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학적 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로부터 얻어서 그걸 가지고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히스토리컬 팩트를 들고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거죠. 천동설이 꽤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과학책을 보면 그 이제 갈릴레오가 나왔던 1700년대가 하여튼 그때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천동설에 대한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생각되는 것들, 히스토리컬 팩트가 훨씬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천동설을 믿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어떤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그 갈릴레오 전까지의 지동설은 서포트를 받지 못했어요. 왜? 히스토리컬 팩트 상으로 이게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거는 오히려 뭐가 됐어요? 그때까지는 소설이었죠. 그죠? 근데 과학적인 증명과 수학을 통해서 그게 뒤집힙니다. 이게 여러분이 수학 물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수학 물리가 만약에 없었잖아요. 수학 물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에 관한 그 수학적 논리나 물리학적 논리나 수학적 사고 능력이 만약에 이렇게 없으면 오로지 당신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히스토리컬 팩트에 대한 진실 여부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고. 그거 말고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팩트가 히스토리컬 팩트가 절대 많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특히 과학적, 수학적 증명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는 그 값이 히스토리컬 팩트에 관계없이 참과 거짓이 결정됩니다.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조금, 예,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지수함수를 좀 아셔야 되긴 한데, 미리 이제 스포일을 하자면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옛날에 그 주인이 쌀로 이제 노비한테 이제 그 싹을 지불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줄까? 그랬더니 노비 한 명은 예, 한 달에 뭐 1년에 쌀 뭐 2가마니 뭐 3가마니 뭐 이런 식으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 뭐 한 달이겠죠. 한 달에 2가마니, 3가마니 per month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제 노예배 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하루에 첫날은 쌀 1톨, 둘째 날은 쌀 2톨, 2톨이에요. 톨. 가마니가 아니고 톨입니다. 셋째 날은 4톨, 다섯째 날은 몇 톨이죠? 8톨 이렇게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지수 함수가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당시로 돌아갔었을 때 이렇게 받는 게 많은지 더 많이 받는지 이렇게 받는 게 더 많이 받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심지어 한 달 해봐야 한 가마니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엄청나게 많아요. 이 당시 한 톨, 2톨 이 당시 받을 당시에 그 증거는 얼마 없어요. 그죠? 만약에 지수함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이었다 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느 게 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거짓이 뭐냐면 이게 더 많이 받는 거야. 2가마니 혹은 3가마니 이렇게 받는 게 더 많이 받는 거야. 아니야, 1톨, 2톨 이렇게 받는 게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참이라 그러면 요게 거짓이 되는 거고 더 많이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더 많이 받는 게 되면 뭐 어느 쪽이 됐든지. 그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직접 해본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없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하면 어느 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나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100명이 이게 많다고 했던 10만 명이 이게 많다고 했던 진리값은 뭐예요? 이거가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다고. 이거를. 그죠?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명이 중요한 겁니다. 과학적, 수학적 증명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더 크다는 걸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한 달, 1년 지나보면 알아요. 어떤 시점이 지나가면 이거 이제 그 수학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직선 커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지수 함수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시점이 되기 이전에는 얘가 많아요. 직선이. 근데 요 시점이 딱 넘어가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기하급수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수학적 증명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 이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뭐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 과학적 증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과 과학을 하는 이유가
이 증명은 이런 식의 증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어떤 팩트적 증거를 가지고 이게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오로지 그게 되는 경우는 이제 과반 혹은 정보의 양이 밑에 게 더 많아질 경우의 얘기고, 그냥 적은 상태에서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보통 우리가 팩트를 얘기를 하면, 이제 A라는 사실과 A가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가 존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얘기를 전문가가 하면 더 듣죠. 예, 더 쳐준단 말이죠. 근데 과학적, 수학적 증명이 필요한 어떤 명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냐 아니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그게 팩트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그 과학적 사고나 수학적 사고라고 표현을, 제가 오히려 수학적 사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학적 사고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물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과학적인 현상을 모델을 하는 게, 이게 물리예요. 과학적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표현을 하는 게 수학입니다. 즉, 물리하고 수학이 없으면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과학적 사고가 수학이 그래서 중요하죠. 물리도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뭘로 가요? 예, 에비던스 베이스로 가요. 에비던스 베이스로.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를 막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딴 사람은 뭐 해요? 예,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막 들고 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과학적인 이 증거의 증명 방식이 없을 때 이거를 한쪽이 옳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 한쪽이 옳다고 말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과학적 증명이 되지 않으면, 수학과 물리를 이용한 과학적 증명이 되지 않으면 현재 이 에비던스만 가지고 어떤 컨플릭션이 났을 때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를 무조건 참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 F예요. 무조건 거짓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 그래서 갈릴레오 아저씨가 대단한 게 그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공방이 있었던 문제를 수학과 물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예.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 아저씨가 대단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처음에 갈릴레오 아저씨가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였나요?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젝을 합니다. 왜 리젝을 하죠? 예. 인식에 대해서 정신적인 인식, 감정적 인식 때문에. 왠지 평평할 것 같거든. 내가 살아보고 경험해본 것도 평평한 게 더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언제까지? 예. 실제로 이제 보이기 전까지, 그 기술의 발전으로 보이기 전까지 이 의견은 과학적인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상황도 비슷해요. 지금 상황도 비슷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으로 이제 어떤 패친께서 이런 유튜브를 하셨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피딩이 뜬 거긴 하지만 비슷한 게 또 하나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뜨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굳이 이제 좀 쓰자면 뭐죠? 중국 입국 불필요. 이게 명제예요. 그죠? 이게 참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로 뭘 들어요? 예, 사실을 들어요. 사실 명제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뭘 뽑죠? 예, 데이터를 뽑아서 자, 이 데이터를 보면 그죠? 이 명제는 불필요, 이게 이제 S0가 되겠죠. 불필요하다. 그죠? 논리가 이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참이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거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였죠? 근거가 이 중에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예, 중국을 막든 안 막든 중국을 막든 안 막든 확진자 수가 많다. 예, 이런 통계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이 통계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거를 따지고 들 필요도 없고. 근데 잘 보면 그 증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입국을 불필요한 게 폴스다. 그 중국 입국자 제한이구나. 이건 제한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증거도 있는 반면 필요하다는 증거도 있어요. 예. 이 증거도 있어요. 이 증거도. 제가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을 기반으로 나온 증거고 얘도 사실을 기반으로 나온 증거예요. 예.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논쟁을 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신의 그게 맞다고 하기 위해서 이 증거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거짓인 증거를 들고 들어오진 않아요. 제 증거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아까 보면은 뭐예요? 여기에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조건부 명제예요. 그죠? 조건부 명제인데 지금 달라져요. 얘랑 얘를 딱 왜냐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루틴이 팩트를 요렇게만 다루면 S1이 true죠. 그죠? 근데 요렇게 다루면 F예요. 그죠? 변해요. 그럼 이 명제는 뭐예요? unknown이에요. 그죠? 근데 unknown을 지금 뭐로 주장했어요? true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 명제는 잘못된 겁니다. 예. 주장을 하려면은 이 사실인 거를 모두 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사실을 모두 다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unknown 명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사실이 여기 이 글에서 제시한 이 사실이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말이냐가 아니에요. 이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제 것도 사실이에요. 예, 여기 이제 그거의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중국 메인 아이디는 나중에 이제 통계를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을 초창기에 막았던 동남아 국가들, 싱가폴, 뭐 베트남, 뭐 필리핀, 필리핀, 마카오 등은 예, 지금 확진자 대비 완치자 수가 절반이 다 넘었어요. 예.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10명 확진 받았는데 8명이 벌써 치료가 완료됐고 이제 한참 많이 나오는 싱가폴도 마찬가지예요. 예. 싱가폴도 확진자가 100명 정도인데 완치자가 80명 정도 돼요. 다 지금 예,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입국을 막아서 효과를
받은 사실 통계치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런 글은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 것이 왜 맞느냐라는 근거로 이제 전문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조건부 명제에 관한 문제예요. 조건부 명제에 관한 문제라는 게 전문가가 얘기를 했냐 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 논리의 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논리의 증명에 관한. 논리의 증명에 관한 문제에서 내가 1 플러스 1이 2라고 하는 거랑 수학 교수가 1 플러스 1이 2라고 하는 게 다를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아무리 수학 교수라도 1 더하기 3이 2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로직에 관한 문제. 인식의 로직. 그러니까 인식의 증명에 관한 문제라고. 예. 여기 이제 수학 혹은 뭐 과학이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되고,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런 것도 있다예요. 이런 것도 있다. 예. 중국 입국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통계치를 봤었을 때 중국인의 입국 제한을 하는 게 불필요할 수도 있다. 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대체로. 예. 두 사이의 의견이 이거는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죠. 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 전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과학적인 사실로 인식이 되었던 것처럼. 그거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그 갈릴레오 이전에 과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증명을 하지 못한 거예요. 둥글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후에 갈릴레오가 그거를 증명을 한 거고. 예. 그거에는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왜 증명을 못했냐?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애들이 갈릴레오보다 똑똑하지 못했던 거지. 예. 그게 지혜고 지식이고 능력이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과학적 증명으로 찾아내는 게 그게 힘이고 그게 논리적인 사고예요. 갈릴레오 전에는 그 전에는 그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도 없었죠. 그 전에 이제 그보다 훨씬 전에는 뭐 망원경이라든가 텔레스콥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이제 그게 발전하면서 이제 천체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중국 입국이 불필요하냐 불필요하지 않냐 이 상황은 각자의 몫이에요. 참조로. 그 대체로라는 표현이 참조로 각자 보고 어느 사실을 더 기정사실로 판단할 거냐에 관한 문제지,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틀리다, 어느 게 사실이다, 거짓이다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요건 두 번째 다른 패친하고 제가 잠시 대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패친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이게 중국 입국이 불필요한 거다, 불필요했고 뭐 정부가 잘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중국 입국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틀림없이 이 증거도 있어요. 중국자 입국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 시스템, 나중에 이것도 되면 이제 시스템 최적화의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뭘로 보면 되냐면은 확진자 그리고 완치자, 이 비율로 보면, 이 비율이 뭘로 보느냐?
0.5보다 크냐? 중국을 막았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만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베트남, 마카오, 타일랜드, 네, 다 넘어요. 다. 그리고 안 막았던 국가들 다 이거 안 돼요. 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증거가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걸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문제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그죠? 다르다는 의미는 이것도 존재하고 저렇게 존재하는데 저는 어느 쪽을 선호합니다. 이거에 관한 문제지. 당신이 얘기한 그 근거는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많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상황이 뭐하고 똑같냐면 17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구는 평평하다. 이때 이걸 깬 게 뭐였죠? 이걸 깬 게 두 명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평평하다. 하나는 둥글다. 대등했었죠? 대등했었죠? 근데 이게 깨졌어요. 뭘로? 과학으로. 과학과 수학적 사고로. 이걸로 깨졌어요. 이렇게 대등한 상황에서 이게 없었다면, 이거는 쭉 갔었을 거예요. 지금 그 중국을 막는 게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처럼 누가 지구는 평평하다는 증거 내놓으면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하는 증거 내놓고 이것도 내놓으면 또 내놓고 계속 갈 거예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것만 가지고 이거 없이 이것만 가지고 어느 쪽이 옳은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되려 그러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팩트를 100% 알고 있어야 돼요. 100%. 100% 알고 판단을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혹은 자기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것만 팩트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상황이 되면 사람에 따라 가지고 있는 팩트의 양이 달라지고 가지고 있는 팩트가 달라져. 이거는 팩트 자체가 맞고 틀리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팩트가 다 참이라고 전제를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제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이거를 증명하는 게 뭐였죠? 과학적 증명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구가 둥그냐 둥글지 않느냐는 과학적 증명을 해야지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들이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적, 수학적 증명이 필요한 문제는 과학적, 수학적으로 풀어야지 증거를 팩트에 대한 증거를 들이민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증거를 들이밀 때 이런 거죠.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 1 더하기 1이 2야. 2 더하기 2가 4야. 이런 거 할 때, 이게 더하기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할 때, 이거를 증거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확인해 봐야 돼요. 1부터 해가지고. 그죠? 1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요건 좀 이제 내가 나중에 다른 걸로 설명하긴 하겠는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딱 요런 수학적 사고를 못 하시면 딱 요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인사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팩트를 정해놔요.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구해요. 그쵸?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쵸? 이거 데이터는 사실이겠죠? 사실을 기반해서, 사실에서 가져온 거면. 그죠? 근데,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증명을 해요. 그죠? 근데,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 하면, 예, 요거가 요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이 증거 있죠? 이 증거.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쫙 가지고 와요. 훨씬 많은 데이터를 쭉 가지고 와가지고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내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이 논제가 맞아.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false, 이게 아니라는 증거는 요거밖에 안 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수가 문제가 아니거든. 예. 개수에 관계없이 과학적, 수학적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개수에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unknown인 거예요.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라고. 이게 왜 팩트냐면 이건 절대적으로 사실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 unknown 명제를 뭘로 정했어요? 저희가 unknown 명제를 정할 때 true가 되거나 false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이걸로 가면은 true가 되지만 이렇게 가면 false야. false가 된다고. 이거를 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데이터를 구해. 더 많은 데이터 가지고. 빅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 할아버지가 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그럴 수도 있지. 아, 이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틀림없이 unknown인 명제고, unknown인 명제를 뭐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 주장은 팩트가 아니라 이거 무조건 false예요. 무조건. 예, 이게 이제 수학적 명제로 증명이 된 거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수학적인 명제로 false로 나온 것들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다. 늘 글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답답한 게 그거예요. 틀림없이 보면은 기사가 논리적으로 잘못됐어요. 딱 이런 경우죠. 그죠? 예.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true라고 증명을 하면 true인 거가 아니라는 거 증명하는 건 되게 쉬워요. 예. false인 거 하나만 딱 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증명하는 게 팩트예요. 이게 증명하는 게 옳아요. 틀린 게 아니라고. 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명제가 true라고 명기한 그 명제를 true가 아니라고 증명을 하는 거는 false가 되는 조건 하나만 갖다 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연한 걸, 예, 이 당연한 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몰라요.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그 기사 같은 게 너무 많이 떠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더 많은 증거를 찾는 게 아니고 예를 해야 돼요. 예를.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것인가.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게 이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맞다는 걸 찾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물리와 수학을 모른다? 그럼 그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 방법이 없는 거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못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물론 과학적, 수학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건데, 그렇지만 생각보다 과학적,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 사실이 그러니까 틀린 거냐 다른 거냐를 판단을 할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에 대한 증거의 스테이트먼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분돼서 나왔다고 했을 때, 물론 아셔야 돼. 저는 항상 기본 전제는 그거예요. 기본 전제는 요거 하나하나는 사실에 기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느 게 맞냐 틀리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를 결정하는 건 더 많은 증거가 아닙니다. 더 많은 증거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수학적, 왜 제가 꼭 나눠서 수학적, 과학적, 정확하게 얘기하는 저 물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쓰는지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를 통한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 내용이 아무리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명제는 첫 번째 statement fact가 아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명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이거가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에 반하는 증거를 제기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이제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냥 팩트가 아닌 걸 들고 와서 하는 경우는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아까 기본 전제가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것도 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증거고, 이것도 팩트로 기반으로 한 증거라는 거를 전제로, 지금 그거가 이제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쓸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statement of system이에요. 그 중에 그걸 전제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만든 증거들은 이게 A라는 거를 서포트 하든 not A라는 걸 서포트 하든 다 참이라고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깔고. 그걸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은 이 기본 전제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논쟁 자체가 안 돼요. 이제 논쟁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수학적, 물리적 증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경우, 예, 이 경우는 이 스테이트먼트는 무조건 unknown입니다. 그리고 이 unknown인 명제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얘를 주장한 명제는 무조건 false예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탁 풀면 탁탁 풀리는데 실질적으로 풀려도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 예.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데이터를 더 모으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돼. 예, 증명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일이지, 데이터를 더 모으고 더 시스템을 높여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빨리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예. 그 여러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거나 엔지니어링 쪽에서만 접근한 분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수학적, 과학적 증명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가 해서 이렇게 생기면 아는 게 뭐예요? 데이터 부족하네? 데이터 더 가져와야 되지. 이딴 식의 사고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증명의 문제를 증거의 문제로 가져오는 순간 논쟁이 의미가 없어요. 예, 논쟁이 의미가 없어요. 논쟁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죠. 예,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굳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끝까지 그게 사실이라고 우겨버리면 이제 좀 짜증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이제 그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예, 이 문제가 이제 딱 전형적인 그 문제예요. 예, 전형적인 딱 그 문제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또 설명드리지는 않는데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입국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증거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이 증거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얘기했다고 믿지는 마시고요. 실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바이두도 그렇고 어느 분이 되게 좋게 만들었던데 국내 코로나 발병 그 인원 체크하시면서 이제 세계 것도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는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돼버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과가 있을 수도 현재 수준에서는 중국 말을 제재하는 게 어떤 관점에서는 효과가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효과가 없는 다른 의견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네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아 라는 케이스입니다. 예, 이 건은 그래요. 모든 건을 그렇게 받아들이란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이 경우는 다른 경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참이거나 반드시 거짓인 경우가 틀림없이 존재를 해요.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림없이 그게 무조건 언노운인 상태가 아니고 확실히 false거나 확실히 true인 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견이 서로 다른 거고, 제 입장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효과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의 의견이고 다를 여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거 없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카오의 김 교수였습니다. 본 강좌의 내용이 절묘하게 느껴지셨다면 지인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예, 늘 그렇듯이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